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기호 음료가 커피라고 생각해요.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시거든요. 속이 아파가지고. 또 나이가 드니까 커피에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조금만 한 10시, 오전 10시만 넘어서 커피를 마셔도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잘 못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사람들 커피 애호가들이죠. 골목마다 있는 그 많은 카페, 또 집집에 가봐도 가정집에도 커피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아메리카노도 종류별로 다 있고 설탕 커피도 있는데 또 뭐 이렇게 카페 라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커피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마셔가지고요. 전 세계의 커피 원유 수입으로, 그러니까 원두 수입으로 보면 전 세계 6위 수준이라고 하네요. 1인당, 1년에 1인당 먹는 커피가요, 350잔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치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먹는다는 뜻이 되죠. 제 주변에서 제가 상담한 사람들,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잖아요. 그러면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은 하루 15잔에서 20잔 정도를 마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커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집중하면 이제 일어나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이런 11월 가을 요맘때가 그 도서관 바깥에 그 교정에 그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떨어지는 낙엽 이런 거 보면서 그 커피 한 잔 마셨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뭐 기분도 전환이 되고 약간 반짝 기운이 나고 그렇죠. 눈이 떠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저도 커피를 마시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적정히 잘 마시면 우리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우리 몸에도 적당한 그 카페인의 작용은 상당히 이렇게 에너지를 연소시키고 그죠? 몸 안에 있는 칼로리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하여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그 커피 향이 주는 정신적인 치료 효과도 상당히 무시 못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주의사항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커피가 아연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의 흡수를 한 50% 이상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아연은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연 하면 떠오르는 게 면역이잖아요. 면역. 아연은요. 그 어린이 성장 발달 그리고 에너지 생성 그리고 면역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역할을 꼽아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에너지 생성과 항산화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타민C가 항산화의 대장인데요. 항산화는 그 역할을 하는 원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항산화고 그 중에 아연이 해주는 항산화 역할도 상당히 있죠. 항산화라고 하면 녹이 슬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몸을 싱싱하게 해주는 것, 노화를 방지하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산화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사람이 생기가 있고 늙지 않거든요. 피곤해지지 않고. 피곤해진다라는 게 그 산화되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제 그 아연의 또 다른 작용을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입맛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에 왜 사람들 끝도 없이 고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그 마지막 한 점까지 맛있게 먹는 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본래 사람은요, 고기를 좀 먹으면 이렇게 물려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 단 거를 좀 먹으면 첫 맛은 되게 맛있지만 먹다 보면 그 단맛에 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 거를 그만 먹게 되는데 이런 미각의
정상적인 거부 반응이 없어지는 것을 미각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각 이상은 거의 아연 부족이에요. 그래서 왜 어린 아이들 중에서 지나치게 채소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하고 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아연 부족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어요. 어른들 중에서도 너무 매운 거 좋아하고 고기만 먹고 이런 사람들, 이 아연 부족이 원인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면역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아연을 먹어서 입맛도 교정하고 면역력을 좀 높여줄 수 있고 그러면 좋겠죠. 항산화 효과도 확실히 있으니까. 또 우리가 면역세포에는 T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T세포가 그 성숙되는 과정에서 티뮌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호르몬, 티뮌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용에 아연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것까지는 제 임상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어디선가 이제 책에서 보고 이렇게 노트 기록해놨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연을 먹었을 때 면역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근거를 설명할 때 잘 활용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그 저희 진약사몰의 제품 중에 면역을 좋게 해주는 제품으로 베타글루칸이 있어요. 근데 그 베타글루칸 이름이 이제 베타글루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상품명으로 베타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 베타칸 병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아연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타칸 밑에 아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붙어 있거든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고, 게다가 그걸 베타칸이라고 써놓았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아연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이거 아연, 맞아요, 아연 몸에 좋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연이 남성분들의 어떤 생식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대로 아연이 면역이라고 좋아하고, 남성분들은 또 성기능이랑도 어딘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좋아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성장,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맛 교정, 편식을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좋아하고, 또 기능의학자들은요, 아토피염을 치료하는 기능의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연을 고용량으로 처방을 하기도 해요. 고용량으로. 근데 저는 아연을 고용량으로 먹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비타민 B나 C는 우리 몸에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작용을 하고 난 뒤에 그날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아연 같은 미네랄은 몸속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않으면 된다. 저는 좀 그런 주의고요. 하지만 부족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고용량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제 제품 베타글루칸, 그 베타칸 제품 안에 아연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연이 서비스로 들어있는 건데요. 이 아연 때문에 베타칸의 면역이라는 그 이름을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식약처 기준은 그렇게 된대요. 하여튼 제 제품 그 베타칸 아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을 활용을 하면 면역 기능도 향상시키면서, 또 베타칸의 면역 기능도 누리면서 아연의 면역 기능 향상도 같이 누릴 수 있고,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커피로 인해서 부족해진 아연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보조적인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가을철에는 찬바람이 자꾸 불고 이제 겨울 문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재채기, 콧물, 또 천식, 아토피 이런 게 이제 슬슬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타글루칸 그거 먹고 거의 비염 아침마다 하던 재채기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팁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